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근데 이게 1편만 올라오면 조금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2탄을 준비했죠. 쿠베TV와 함께하는 면접 최초합 프로젝트! 버전 2! 저희가 1탄에서는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을 찍었는데 2탄에서는 저희만의 썰을 바탕으로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고 또 면접실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1차를 합격한 이후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저는 1차에 딱 합격하자마자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로 바로 올라와서 고시원을 잡고 면접 학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면접 학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면접을 하려면 빠른 사고가 필요하고 또 자신만의 창의적인 대답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길러주는 수업을 했던 것 같고 또 거기서 모의 면접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면접의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재심은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활동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면접관 분들을 이해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면접에 큰 부담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재심은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대도 다 비슷하게 재심은 기본 면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출을 다운받아서 정해진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등기부 줄별로 이제 꼬리 질문을 대비하는 시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준비했던 얘기부터 시작해보자면 저는 면접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의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면접 가기 전에 A4지 한 장에 만약 내가 의사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저가 생각하는 의사상과 저의 가치관들을 담은 그런 글들을 딱 정리해서 그거를 항상 마음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그런 좋은 팁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했고 또 제 시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해에 있었던 의료 이슈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위협 기사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당일날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학교 정문 앞쪽에 있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랑 같은 카페 층에 의대 준비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두꺼운 책 보고 있고 저까지 막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 나는 면접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5시간을 대기를 했거든? 진짜 그 큰 강의실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면접을 봐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좀 특이했던 게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서 같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필 딱 수험번호가 딱 앞뒤인 거야. 나는 앞에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들어가서 막 면접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문이 되게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서 하는 내용이 이게 밖에서 다 들리는 거야. 들으면서 아, 이 친구 답변 잘하는구나, 이거 못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약간 체크를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막 끝나고 막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좀 못했는데 너가 난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또 결과가 나오니까 둘 다 예비번호로 받았는데 그 예비번호도 딱 앞뒤야. 1번 차이야, 딱 정확히. 둘 다 붙긴 했는데 운명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했던 경험한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 문제들. 근데 나는 이거 1번 제시문에서는 약간 조금 더 논리성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일단 나는 이거를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약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배경 지식보다는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근거들을 언급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내 주장이 약간 좀 더 탄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이런 문제들 되게 자주 다루잖아. 이런 문제들이 약간 딜레마 문제라고 해서 옳고 그름은 없는데 그래도 한 입장을 택하면 자신이 끝까지 계속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순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의학 기사들이나 저널들 같은 데서 알아가가지고 그거를 근거에 활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료윤리 4대 원칙 중에서 악행 금지의 원칙 같은 거 같이 언급을 해줘가지고 좀 더 근거를 신빙성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굳이 이제 의료 윤리가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는 심리학 같은 걸 배웠거든요. 그럼 그 심리학 같은 개념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면은 좀 더 풍성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이 제시문의 추가 질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상황극을 시키셨어요. 상황극? 딸과 의사가 있고 약간 그 아픈 분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면접관께서 아픈 어머니 역할을 하고 만약 내가 그 딸이자 의사라면은 어떤 말로 이런 사실을 알리겠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연극이야, 연극. 연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또 내용이 좀 내용인지라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제시문 면접에서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면접 학원에서 배운 한 가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는 게 면접관들이 듣기에는 논리적이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런 거를 최대한 살려서 첫 번째 제시문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은 겹칠 수 있지만 최대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을 들어갈 때 인성 면접은 사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제시문 면접을 진짜 잘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남들이 말하는 거는 다 말하되 거기에 내가 세 가지만 더 나만 말할 수 있는 걸 말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 가지는 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제시문의 경우에 그 비흡연자인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라는 이런 게 지금 첫 문장으로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이 부인분의 남편이 흡연자일 경우와 흡연자가 아닐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각각의 경우에 만약 남편이 흡연자였으면 이제 부인분이 본인이 폐암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합리적이니까 이제 각각의 경우에 부인분이 느끼실 감정이 다를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 케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더니 반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뭘지를 생각해보면서 준비하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문제도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환경적 요인을 선택을 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근거로 사용했던 거는 전년도 평균 평점이 2.0 미만인 거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약간 살짝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준서가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약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나. 근데 약간 이런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완전히 학업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을 만나셨을 때는 이거를 뭐 무조건적으로 의학과 관련돼서 굳이 엮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이제 많이 보여줬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놀 자신이 있다. 인싸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시문 면접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생기부 면접을 보는 인성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의학 계열이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경희대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을 하면은 그 답변을 이용해서 꼬리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근원적인 질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한 4-5개가 되는 약간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 대학에 비해서 물어보는 핀트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모의재판 동아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판결이 내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때 약간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되는데 경희대에서는 그럼 그때 반대측 의견은 무엇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약간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그 활동을 안 했으면은 대답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경희대에서의 면접을 진짜 빡셌다 이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면접장에서는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밥 먹고 오셨어요? 아니면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저희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데 경희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에 대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것만 타박타박 진짜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 말투랑 눈빛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듣고 처음에 너무 쫄았거든요. 그래도 좀 그나마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예상 질문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좀 보고 참고를 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했던 면접실에서는 이 자소서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조금 길어지니까 되게 꼬리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걸 왜 하게 됐고 동기와 결과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셨던 것 같고 제 꿈이 기초의학자에서 진단의학자로 발전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거 보고 돈을 잘 벌고 싶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문이
턱턱 막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잘 웃어 넘기면서 그래도 저의 진로에 대한 그런 포부를 말씀드리고 하셨더니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성 면접을 볼 때 생기부에서 꼬리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갔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면접이 그렇게 구체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되게 큰 표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인성 면접은 그렇게 변별력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각자 다 꼬리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가시되 이제 혹시 질문이 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갑자기 막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진짜 수능 끝나고 딱 큰맘 먹고 봤는데 딱 그걸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동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해서 진짜 신나가지고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약간 대답을 하고 나서 살짝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오늘 이 하루 면접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온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너스리를 떨면서 면접관님들도 웃으시고 약간 이렇게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당한 거. 면접은 많이 말을 해볼수록 빠르게 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다른 사교육에 도움을 받든 말을 많이 해보고 피드백을 많이 받을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이 약간 어떤 한 분은 약간 친절하시고 또 한 분은 좀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본인한테 반박 질문을 한다고 해서 너무 약간 내가 틀렸나라고 약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계속 자기 하는 생각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관분들은 당신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많은 도움 얻으셔서 경희대 의대 20학번으로 이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내년에 봐요. 내년에 봐요.